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신촌 파고다 HSK 전문 강사 장지인입니다. 자, 6월 12일 시험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준비는 잘하고 계신가요? 날씨 막 따뜻해서 놀러 다니고 싶을 텐데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는 거 보니까 좋은 성적이 있을 거라고 기대합니다 여러분. 자,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적중 특강을 준비했는데요. 그 중에서도 듣기 파트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듣기 파트는 단순간에 여러분들이 실력을 올릴 수 있는 것은 아니라서 매일매일 꾸준히 듣는 습관이 중요한데 그래도 포인트 몇 개만 잘 알아도 점수에 대한 부분에서 훨씬 더 좋은 부분을 얻을 수 있다는 거. 자, 오늘 준비한 특강들의 내용을 볼 텐데요. 듣기 파트에는 1부분과 2부분이 나눠져 있지만 크게는 대화형과 단문형으로 나눠져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에서 여러분한테 설명드릴 부분은요. 대화형에서 얻을 수 있는 팁들을 조금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고득점을 받을 수 있는 첫 번째 팁, 지피지기는 100점 100승이다. 자, 우리가 대화형에서 제일 중요하다고 강조하는 게 바로 내가 이 문제에 대한 보기를 파악하고 있는지 없는지. 자, 보기를 딱 봤을 때 얘네 이번에 회사 관련된 문제겠구나. 얘네 이번에 컴퓨터 관련 문제겠구나. 이번에는 장소 문제겠구나라는 것들을 파악할 수 있다면 뭐가 생기겠어요, 여러분? 자신감이 생기겠죠. 자신감만 생기는 게 아니라 더불어서 내가 어떤 파트를 잘 들어야지 답을 찾을 수 있다라는 그런 자신, 확신까지 생기기 때문에 나머지 분들보다 자신감이 없으신 분들보다 훨씬 더 좋은 성적을 낼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두 번째 보시면 보기를 통해서 문제를 파악한다. 요즘에 많이 나오는 문제는 일상생활과 관련된 문제들. 여러분들이 배우시는 거 혹은 여러분들이 하시는 행동들에 많이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단어들 한 번 더 복습하고 가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자, 세 번째, 요즘의 유형에서는요. 총 30문제예요. 여러분들이 대화형은 30문제에서 80%는 들리는 단어가 바로 답이라는 거. 자, 여러분들이 A, B, C, D가 있을 때 만약에 내가 이 단어를 뜻을 모른다. 그래도 여러분 상관이 없어요. 왜요? 우리가 뜻은 모르지만 비슷하게 생긴 단어들을 유추해서 그 단어의 병은, 즉 발음은 알 수 있다는 부분이죠. 만약에 내가 뜻을 모른다면 옆에다가 얘가 어떻게 읽히더라라는 부분들을 적어 놓으시면 돼요. 따자라고 적어 놓고 그렇다면 그 부분들이 발음에서 내가 들었을 때 설령 모르는 단어라고 하더라도 더 잘 들리게 되어 있다는 부분. 자, 들리는 단어가 답이긴 한데 여기서 함정이 하나 있죠, 여러분. 대화형에서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부분들이 이미 있으실 텐데요, 여러분. 특히나 남녀의 대화가 주고받기 때문에 보기 속에서 A는 남자가 얘기하고 B는 여자가 얘기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문제를 듣기 전까지는 남자 얘기가 답인지 여자 얘기가 답인지 모르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A, B, C, D 조항에서 들리는 단어 옆에다 체크를 하시는데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남자는 세모, 여자는 체크. 이런 표시를 해놓으시면 나중에 문제 속에서 남자 얘기를 묻는지 여자 얘기를 묻는지 잘 포인트만 잡으시면 되겠죠. 자,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사실 대화형에서 고득점을 얻기란 여러분들이 이런 자신감들, 보기를 통한 파악들 이런 것들만 주의해 주시면 돼요. 자,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특별히 준비한 부분은요. 단문형 부분이에요. 많은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단문형이고 단문형의 난이도가 조금 있기 때문에 내가 자칫하면 굉장히 자신감이 없는 파트이기도 하고 내가 잘 받을 수 있을지 걱정을 많이 하는 파트이긴 한데요. 두 가지의 크게 포인트를 나눠서 여러분들한테 정리를 하면서 우리 문제를 같이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팁 같이 볼까요? 들리는 대로 뭐 하면서 들어요? 자, 필기하면서 들어요. 필기를 한다라는 건 여러분들이 어떤 내용이 나올지 미리 보기를 볼 수 있으면 다행인데 뭐예요? 두 문제가 될지 세 문제가 될지 또는 네 문제가 될지 아무도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시간의 틈이 그렇게 길지 않다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보기를 다 파악할 수가 없다라는 부분이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들리는 대로 필기를 하시는데 중국어로 하면은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들리는 발음 그대로 한국어로. 자, 한국어로 뜻을 쓰라는 게 아니에요. 뭐예요? 들리는 발음 그대로 한국어로 필기를 하시면 돼요. 그 중에서 여러분들이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바로 첫 문장과 마지막 문장이 되겠습니다. 첫 문장에서 뭘 알려주느냐? 나 이번에 무슨 얘기에 대해서 얘기할 거야 라는 것에 대한 주제
또는 이번에 얘기는 어떤 부분이야 라는 것에 대한 주제 문장이 나온다라는 거. 그러면 내가 얘네 이번에 일상생활 얘기하겠구나, 스토리 관련이겠구나, 혹은 얘네 이번에 설명문이겠구나, 이런 것들을 파악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첫 문장에서 주제 단어를 잡고 나서 여러분 마지막 걸 한번 보실까요? 설명문이 되거나 아니면 교훈적인 이야기가 된다라면 항상 처음과 끝이 다를 수는 없겠죠. 하나에 대한 설명을 하거나 하나의 교훈을 던져줄 때 반드시 내 얘기는 어떻게 흐른다고요? 일맥상통하게 흐른다라는 것. 내가 설령 중간 부분을 조금씩 놓치더라도 마지막 문장을 잡게 되면 얘가 전체적으로 이런 얘기였구나라는 부분을 알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예로 하나 들어드릴게요. 첫 번째 문장에서 그렇게 나와요. 길에는 방향이 있다. 그러면 인생에도 방향이 있어야 한다. 중간 부분에 굉장히 어려운 예제들이 많이 나왔는데 마지막에 그러는 거예요. 인생에서 방향이 없으면 성공할 수 없다. 그러므로 반드시 정확한 방향을 세워야 한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겠죠. 중간에는 설령 조금 못 들었대도 우리가 어때요? 교훈적인 얘기로 전체가 되고 그 얘기의 전체적인 주제는 같이 일맥상통하게 흐른다라는 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우리가 문제를 하나 풀어볼 텐데요, 여러분. 자, 제가 알려드린 포인트들에 유의하면서 필기를 하시면서 또는 첫 문장에서 주제를 파악하고 전체적인 흐름이 어떻게 되시는지 생각하면서 한번 듣고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제가 음원 틀어드릴 테니까 다 같이 풀어보고 나서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第39到42题是根据下面一段话。山城重庆素有雾都之称，过去常因冬雾要持续到中午才散去，便有了重庆的早晨从中午开始的说法。近几年重庆的雾少了，雾都之称也开始变得名不副实。气象部门的资料表明，近年来12月至2月间，重庆的雾日比过去减少了大约1/3，而且雾变得轻薄。环境监测部门的数据显示，在重庆，无论是天然雾还是烟雾都明显减少。目前，在空气中制造酸雾的二氧化硫浓度较以前下降了11个百分点，使空气质量大为改善。而天然雾的减少，既有全球气候变暖的原因，也与空气质量的改善有关。39. 为什么以前认为重庆的早晨从中午开始？40. 现在重庆的雾出现了什么变化？41. 出现这种变化的原因是什么？42. 这段话主要是说 문제는 잘 풀어보셨나요, 여러분? 중간중간에 굉장히 난이도가 높은 단어들이 많았고 5급의 필수어휘가 아닌 것들이 많았기 때문에 아마 쉽지는 않으셨을 텐데요. 제가 알려드린 비법만 생각을 잘 하셨다면 아마 그래도 좋은 성적을 낼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첫 번째 문제부터 같이 살펴볼게요. 자, 첫 번째 문제는요. 为什么以前认为 생각했느냐 예전 상황이에요. 총칭이라는 곳이 중국에서 총경이라는 곳의 지역 이름이었죠. 자, 총칭의 자오천 아침이 총开始 중우에 시작된다라는 것. 자, 여러분들이 이 부분은 사실 잘 안 들리는 부분에 속해요. 자, 하지만 전체적으로 첫 문장에서 계신 총칭은 뭐가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우가 있다라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아마 답을 찾기는 어렵지 않으셨을 거예요. 아침에는 계속해서 안개가 끼어 있기 때문에 아침이 오후에 시작된다라는 부분을 얘기했던 표현이에요. 자, 두 번째 문제는요. 现在, 지금의 상황이에요. 예전에는 많았지만 지금은 어떻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어요. 자, 총칭의 안개에는 생겼는가 어떤 변화가. 그런데 중간에 굉장히 많은 단어들이 전문 용어들이 나왔어요. 하지만 계속 정확하게 들리는 단어들이 减少
下降 이런 단어들이 들렸단 말이에요. 무슨 뜻이에요? 굉장히 감소했다, 떨어졌다라는 부분이었겠죠? 답은 뭐예요, 여러분?变더 굉장히 얕아졌다라는, 나머지의 단어들은 전부 다 많아졌다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답이랑은 관련이 없겠죠. 자, 그 다음 문제를 볼게요. 이러한 변화가 생긴 원인이었어요. 자, 이 부분은 마지막 쪽에 포인트에 있었는데 여러분, 답은 공기의 질이 좋아져서라고 보시면 돼요. 마지막 문제는요, 이 글에서 얘기하고 싶었던 거, 전체 주제문이랑 관련이 있다고 그랬죠. 전체 주제가 총칭의 뭐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바로 안개에 대한 얘기를 했고, 전체적인 내용에서 무슨 단어가 제일 많았다고요? 지엔샤오라는 단어. 그렇다면 답은 뭐예요? 안개가 줄어든 원인에 대한 설명 문장이었구나 라고 보시면 돼요. 전체적으로 여러분들이 보시는 내용에서 제가 노란색으로 체크를 한 부분들이 여러분들이 꼭 들었어야 하는, 그리고 우리가 충분히 들을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처음에 종칭이라는 것을 얘기하면서 우라는 단어 나오면서 뚜는 쇼뚜더 뚜라고도 하고요. 그런 지역 이름이겠죠. 그래서 자, 우뚜라고 한다라는 건 안개의 도시라고 불린다라고 주제문을 딱 던져줬어요. 총칭에는 그런 뭐가 많다? 안개가 많다라는 걸 얘기했겠죠. 그래서 예전에는 자, 우예요. 또 안개 때문에 주쉬예요. 자, 이 단어 굉장히 중요하죠. 주시는 계속해서 연이어졌다라는 거예요. 연이어져서 언제가 되어서요? 오후가 되어서 점심이 되어서 산去 흩어졌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도 알 수 있지만 잘 안 들리는 부분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종칭에는 안개가 많았다라는 부분을 유의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생겼어요. 종칭의 아침은 오후에 시작이 된다라는 말이. 그런데 찐 하고 나서 몇 년 동안 종칭의 우가, 여러분 이 단어는 우리 충분히 들을 수 있죠. 샤올러. 자, 많았다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이 단어는 정확히 들린단 말이에요. 지금은 어떻게 했다? 줄었다. 지금 어떻게 했다? 샤올러, 적어졌다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이러한 이름도 이제는 자, 사자성어예요. 명부부시. 자, 명실상부하다라는 얘기를 하죠. 뭐예요? 이름값을 못한다. 못하게 돼버린 거예요. 없어졌으니까. 자, 그래서 이러한 기상을 연구하는 부서에서 资料에서 表明 알려줬대요. 나타냈대요. 자, 지금 현재 12월에서 2월 기간에 총칭의 우는 또 무슨 단어 들려요? 减少了. 우리가 위에서도 少了 들었고 또 减少了. 그럼 뭐예요? 계속적으로 줄고 있구나라는 얘기를 알 수 있겠죠. 大约 대략이라는 단어죠. 3분의 1 정도가 줄었다라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나서 우가 变더. 자, 줄었으니까 당연히 옅어졌겠죠. 칭보예요. 칭도 약하다라는 뜻이고 보도 굉장히 얇다라는 뜻. 그래서 얕고 얕아졌다라는 부분이겠죠. 환경의 监测, 자, 추측하는 부분에서도 수지 많이 나오는 단어인데요. 자, 데이터라고 보시면 돼요. 숫자의 근거가 된다라고 하기 때문에 숫자의 데이터. 显示 나타내서 보여준대요. 우른이기 때문에 A나 B 이런 걸 얘기하죠. 티엔란우 이런 단어들은 여러분 중요하지 않았어요. 천연 안개라는 부분인데 우리가 굳이 몰라도 되는, 일단은 보면 알 수 있겠죠. 티엔란우는 천연 안개 또는 뭐예요? 예우 이게 매연에 관련된 오염의 안개들이에요. 그런 것들이 민시엔 또 무슨 단어 나와요? 减少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굉장히 여러분들 정확하게 들었을 거예요. 똑같이 少了 减少 减少 그러면 계속적으로 뭔가가 줄어들었다. 자, 마지막에 얘기하죠. 目前이 뭐예요? 现在 지금을 얘기하죠. 공기 중에서 制造 자, 여러분 이런 단어들이 자, 슈안우예요. 슈안은 여러분 시다라는 표현에서 우리가 배웠고 슈안우가 뭐냐? 중요하지는 않겠죠. 산성비라는 그냥 단어예요. 산성비에 그 다음에 여러분 이거 자, 화학 언어예요. 중요하지 않아요. 얼양화리오라고 해서요. 이산화유황 여러분들 잘 모르죠? SO2라고 하던데 제가 찾아보니까 자, 그런 부분들의 농도도 비교적 예전보다 또 어떻게 됐다? 떨어졌다. 또 어떻게 됐다고요? 下降了. 이 단어는 굉장히 중요해요. 하강하다, 떨어지다라는 단어를 할 때 찌양을 쓰죠. 자, 그리고 나서 공기의 질이 매우改善이 뭐예요? 좋아졌다, 개선되었다. 자, 天然物的减少. 자, 천연 안개의 줄어듦은요. 전 지구의 자, 기후를 变暖이 뭐예요? 暖或者暖. 따뜻하게 하는 원인이 되었으며 자, 공기의 질의 개선과도
관계가 있다라는 부분. 자, 전체적으로 우리가 얘기했죠. 여러분, 총칭하면 뭐가요? 우가 많았다. 그런데 계속적으로 들리는 단어가 뭐예요? 少了, 减少了, 그리고 뭔가가 下降了 이런 내용들. 그러면 줄었구나라는 예상만 하시면 충분히 답을 찾으실 수 있었던 부분이에요. 절대로 첫 문자가 놓쳐서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리고 중간중간 모르는 단어가 나오더라도 당황하지 마시고요. 항상 설명에 대한 부분이라면 일맥상통하게 흐른다는 거 꼭 기억해 주세요. 자, 두 번째 문제를 볼 텐데요. 요즘에 한 문제씩은 들어가 있는 부분이에요. 자, 열거형의 문장 포인트를 잡기. 자, 열거형에 대한 문장 포인트를 잡기 위해서 이 세 가지 표현은 꼭 잘 들어주셔야 되는 표현이에요. 자, 대부분은 초반에서 얘기를 하기 때문에 처음에 집중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各种各样 뭐요? 각양각색, 각종 많다라는 뜻이죠. 多种 많은 종류를 얘기해요. 그리고 뭔가가 요관, 관계가 있다. 어떻게 나왔느냐면요. 자,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제가 설명을 해요. 여러분들한테. 아, 사람의 옷 색깔은 심리 상태와 관계가 있다. 그럼 앞으로 뭘 설명해 줘야 돼요? 아, 무슨 색이 어떤 심리 상태랑 관계가 있는지 설명이 들어가겠죠. 또는 우리는 살면서 여러 종류의 사람을 만난다. 그럼 여러분 이제부터 제가 뭘 알려드려야 될까요? 아, 어떤 사람은 나한테 도움이 되고 어떤 사람은 나한테 어떤 관계를 유지해야 되고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여러 종류가 있다. 또는 이것과 A와 B는 관계가 있다라는 설명을 드리게 되면 반드시 그 뒤에는 어떤 부분에 대한 예제들이 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열거 표현이 보통 많이 나오는데요. 우리가 작문할 때도 많이 이용하는 띠, 첫 번째, 그리고 띠얼. 자, 두 번째, 띠산, 세 번째라는 표현이죠. 또는 이 말이 쇼시엔, 먼저, 치츠, 그 다음에 짜이츠, 마지막에라는 표현으로도 나와요. 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나올 때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1번, 내가 일단 열거형일 거다라는 예상을 하신다 그러면 이 나눠서 들어야 된다는 거. 일맥상통하게 절대로 흐르지 않겠죠. 첫 번째에 대한 예제를 소개하고 두 번째에 대한 예제를 소개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나눠서 필기를 하셔야지만 아, 이번 째 문제는 1번에 관련된 문제였구나. 그 다음 문제는 아, 두 번째에서 예제를 주는 것과 관련된 문제였구나라는 파악이 가능하겠죠. 자, 그리고 가설 접속사를 들으시면 된다라고 했는데요. 뭐예요? 보통은 如果라는 문장으로 시작을 해요. 만약에 자, 예전에 나왔던 사람의 안구 운동이 사람의 마음과 관련이 있다. 그래서 만약에 오른쪽으로 제 안구가 흘러가면 어떠어떠하고 왼쪽으로 제 안구가 올라가면 어떠어떠하다라는 설명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如果라는 문장이 나오면은 아, 그 상황에 대한 설명이 들어간다. 또 많이 나오는 단어가 있죠. 자, 例如 예를 들어서. 자, 제가 무엇과 무엇이 관계 있습니다라는 설명을 했기 때문에 뭘 해요? 아, 예를 들어서 이러한 상황. 예를 들어서 이러한 상황이 나오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네 가지의 표현은 대부분 초반에 알려줘요. 그래서 첫 문단에서 알려주기 때문에 첫 문단에서 아, 나 이번에 열거형이구나 하면 반드시 뭐 하셔야 된다고요? 열거형 순서대로 따로 나눠서 필기를 하셔야 된다는 부분 주의해 주세요. 자, 이제 문제를 풀어볼 거예요, 여러분. 열거형의 문제라는 거 아시고 이미 푸시는 거니까 답을 잘 맞출 수 있겠죠. 자, 문제를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제가 음원 틀어드릴 테니까 풀어보세요, 한번. 1到2题是根据下面一段话。肢体语言又称身体语言，是通过身体的各种动作来表情达意的沟通方式。其中，眼睛在肢体语言的沟通中起着极其重要的作用。眼睛是人们心灵的窗口，人的眼睛很难作假。因此，当你与人交谈时，你可以通过观察对方的眼睛来了解并掌握对方的心理状态。一般而言，如果对方是斜视，表达的是不友好的意思；如果对方的眼睛避开了你的目光，表示的是他可能对你说谎了；如果对方的双眼一直注视着你，是比较重视你、关注你的表现。1. 如果对方一直注视你，说明了什么？ 2. 这段话主要谈的是什么？
문제 잘 푸셨나요? 열거형에 대한 문제가 나왔고 아마 사람의 눈과 사람의 눈이 어떻게 여러분들을 쳐다보는 거에 따라서 그 사람의 심리 상태에 대한 설명을 했었는데요. 자, 문제를 잘 풀었다면 아마 어렵지 않게 답을 찾으실 수 있었을 거예요. 자, 첫 번째 문제는 如果 만약에 상대방이 一直 계속해서 주 자체가 주시하다라는 얘기예요. 주시니까 주시해서 본다면 중요시 여기며 본다라는 뜻이에요. 说明了什么 무엇을 설명했는가? 자, 마지막 부분에서 나왔던 열건데 혹시 기억나세요? 첫 번째에서 나왔던 열건은 写是 견눈질한다라는 표현. 자, 마지막에서 나왔다라는 게 주시. 그때는 뭐였어요? 당신을 重视 중요시하고 굉장히 존중한다라는 표현이 됐죠. 자, 두 번째 문제를 보니까 이 문장의 전체적으로 말하는 것은 무슨 얘기였나? 제가 첫 번째 부분에서 주제를 던져준다 그랬죠. 전체적인 얘기를 다 들었다면 무슨 얘기였어요? 아, 옌징이 사람과의 소통에서 하는 역할에 대한 설명이었어요. 아마 어렵지 않게 문제를 찾으셨을 것 같은데 어떠세요, 여러분? 같이 한번 볼까요, 여러분? 지문을. 자, 첫 번째 문장 제가 노란 색깔로 표시해 놓은 게 열거에 관련된 부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처음에는 옌징 얘기가 나온 게 아니라 쯔티가 나왔어요. 쯔티는 우리가 사지를 표현한 건데 그냥 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사지 언어라는 것은 보세요. 요정이니까 또한 불린다. 뭐라고 불러요? 신체 언어라고 불리는 거예요. 자, 通过身体的各种动作. 자, 무슨 단어 집중하셔야겠어요? 各种, 그럼 각종. 제가 얘기했죠. 각종 각양 혹은 많은 종류 이런 단어들이 나오면 뭐라고요? 열거형에 대한 문제를 풀어야겠구나라고 아시면 되겠죠. 신체의 각종 동작을 통해서 表. 자, 원래는 表达 하면 뭐예요? 표현한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징 중간에 넣고 이 넣었어요. 感情的情. 그래서 감정을 표현하고 意思的이가 뭐예요? 의미를 표현한다라는 거겠죠. 그래서 우리는 신체의 각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뭐예요? 사람들에게 감정과 이런 것들을 표현한다라는 얘기였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여러 신체 부위가 있지만 그 중에서 뭐예요? 옌징 이제 주제문이 나와요. 눈은 그 속에서도 자, 이 단어 굉장히 중요해요. 꼬통이라 그래요. 소통하다 또는 소통이라고 쓰이겠죠. 그 중에서도 눈이 신체 언어의 소통 중에서 지저, 자, 이 단어 외울게요. 지주어용. 주어용은 뭐예요, 여러분? 아, 작용. 아, 효과 이런 거예요. 그래서 작용을 일으키다 할 때 동사가 뭐예요? 지주어용이라고 해서 지저 일으키고 있대요. 지치는 굉장히 극히 굉장히 많은 중요한 작용을 일으키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자, 옌징은 왜요? 사람의 신링, 이제부터 중요한 얘기가 나오죠. 신링이라는 건 사람의 마음이라는 뜻이에요. 마음의 뭐다? 우리 얘기하죠? 사람의 눈은 마음의 창문이다라는 얘기. 자, 사람의 눈은요, 헌난, 쉬워요, 안 쉬워요? 안 쉬워요. 뭐 하기? 주어지야 하기가 안 쉬워요. 주어는 하다인데 지야가 뭐예요, 여러분? 전에 반대말이가 가짜인 척 하기가 어때요? 힘든 거예요. 내가 아무리 아닌 척해도 눈은 어떻다? 표현이 된다라는 얘기겠죠. 인츠, 자, 수오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땅니, 네가 다른 사람과 뭐 할 때요? 交谈时, 얘기를 할 때. 자, 네가 通过观察, 뭐예요? 관찰하라는 얘기죠. 观察. 对方的眼睛, 지금 계속 눈에 대한 얘기하고 있다는 게 계속 포인트로 들리시죠? 상대방의 눈을 관찰함으로써 来了解, 이해할 수도 있고요. 掌握 볼게요. 자, 이 단어 중요한 단어죠, 여러분. 숙달하다라는 표현도 있는데요. 파악하다라는 뜻도 돼요. 뭘 파악할 수 있어요? 상대방의 심리 상태를 파악할 수 있겠죠. 여기까지는 열거가 아니었지만 위에서 우리가 아무리 알고 있어요. 일단 각종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그중에서도 옌징이 관계가 있다. 그랬으면 뭐에 대한 설명이 나와야 돼요? 어떤 눈은 어떤 걸 표현하는지에 대한 얘기가 이제부터 나오겠죠. 일반적으로 말한대요. 만약에 제가 앞에서 얘기했죠. 가설 접속사는 항상 열거형에 대한 예제를 알려준다라는 부분. 만약에 상대방이 자, 시에라는 뜻이에요. 자, 이 단어 여러분 독해에서도 많이 나오죠. 무슨 뜻이에요? 시에. 기울다라는 뜻이에요. 시에는 기울다, 삐뚤어져 있다 이런 뜻인데 시에, 시자는 보다이니까 뭐요? 이렇게 보는 거예요. 째려보는 거예요. 자, 제가 여러분들 째려볼 수는 없으니까요. 여러분, 시에, 시를 정면으로 보는 게 아니라 이렇게 훑겨본다라는 느낌으로 보시면 돼요. 이게 표현하는 것은 뭐다? 이제부터 기록을 하셔서 알겠죠? 不友好,
뿌요하오는 뭐예요? 친구끼리 우애가 좋으면 요하오, 친절하다라고 하죠. 친절하지 않은 것을 표현한대요. 두 번째, 또 루고 나오죠. 상대방의 눈이 삐카일러예요. 삐카이는 뭐예요? 삐자가 있으면 전부 다 피하다라는 거예요. 삐미엔, 피하다라는 뜻이죠. 삐카이도 피했대요. 당신의 무엇을요? 무광, 눈빛이에요. 상대방이 내가 말하고 있는데 내 눈빛을 착 피했어요. 그때는 뭘 표현해요? 그 사람은 아마도 너에게 슈어, 말은 하는데 무슨 말이에요? 슈어 황. 황자 뭐예요, 여러분? 거짓말하고 있다라는 걸 표현한다라고 하죠. 자, 세 번째, 루고 만약에 상대방의 눈이요. 이즈 아까 문제에 나왔던 거예요. 무슨 단어요? 注视, 注意的 注视를 주의해서 본다라는 얘기겠죠. 자, 이것은 비교적 重视 아까 답으로 나왔던 단어예요. 중요시한다라는 것을 표현한대요. 관注, 자, 관심을 가진대요. 너의 표현 같은 것들에 대해서. 자, 열거형이 나올 때는 여러분들이 제가 질문에서 첫 번째 시에 대한 질문을 할지, 두 번째 혹은 여러분들한테 삐카이 무광에 대한 질문을 할지, 세 번째 쭈실에 대한 질문을 할지 우리가 예상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뭐 해야 돼요? 열거형일 때는 반드시 1번 상황, 2번 상황, 3번 상황에 나눠서 필기를 해놓으시면 훨씬 더 도움이 될 거예요. 자, 열거형과 여러분들이 단문형은요. 어렵다고 생각하지만 포인트만 잘 잡으시면 어렵지 않다라는 거. 중간중간 어려운 단어들이 많은 건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 부분에서 안 들렸어. 자신감을 딱 떨어뜨리시면 안 되겠죠, 여러분. 포인트가 되는 단어, 5급 필수 어휘에 있는 단어들만 잘 들으시면 돼요. 제가 오늘 준비한 특강은 여기까지인데요. 여러분들에게 제가 오늘 알려드린 팁들이 꼭 도움이 돼서 좋은 성적을 얻으실 수 있도록 기도할게요. 자, 여러분들이 절대 떨지 마시고 집중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마무리를 할 텐데 여러분, 제가 오늘 알려드린 문제 중에서 열거형 문제는요. 6월에 출판되는 파고다 HSK 종합서에 있는 문제예요. 더 많은 문제들을 풀어서 시험에 도움이 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참고하시면 굉장히 좋을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파고다 신촌 HSK 전문 강사 짱쌤의 장지인이었습니다. 모두 다 시험 잘 보세요. 따지하도 짜요. 짜요.